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중학교 2학년 1학기 첫 과정인 수화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학년부터는 수의 범위가 유리수까지 확대되며 문자를 이용한 다양한 식의 계산을 연습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의 범위는 자연수와 정수까지 배웠습니다. 정수는 자연수와 0, 그리고 음수를 포함한 수를 말합니다. 그 밖에 간단한 분수와 소수의 개념도 배웠을 겁니다. 이번에는 수를 더욱 확장하여 유리수라는 범위까지 배워보겠습니다. 유리수는 정수를 포함하여 분수 그리고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를 포함하게 됩니다. 여기서 분수는 분모가 0이 아니고 분모 분자가 모두 정수로 이루어진 분수를 말합니다. 그럼 유리수보다 더 넓은 영역을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유리수의 범위에는 속하지 않지만 무리수가 있습니다.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도 하며 이전에 배운 원주율 파이가 이에 속합니다.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 실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수가 아닌 수를 허수라고 합니다. 보기에 수트리를 보지 않고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어떤 영역에 속하는지 눈에 보이게 됩니다. 다시 유리수로 돌아가 보면 분수는 모두 유리수일까요? 아닙니다. 다만 분모가 0이 아니고 분모와 분자가 모두 정수인 분수는 모두 유리수입니다. 분수는 모두 소수로 표시할 수 있는데 나누어 떨어지는 유한소수와 나누어도 순환마디가 반복되는 순환소수인 무한소수가 있습니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무리수라고 하며 유리수 범위에 속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유리수 범위에 속하는 분수 중에 분모가 2 또는 5인 소인수를 가지는 정수는 유한소수입니다. 또한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가 아닌 경우는 소수점 이하가 일정한 순환마디를 가지는 순환소수입니다. 보기에서 3분의 1은 소수로 바꾸면 소수점 이하 3이 무한히 반복되며 이를 순환하는 무한소수라고 하거나 순환소수라고 합니다. 11분의 4는 소수점 이하 3과 6이 순환마디이며 순환마디가 무한히 반복됨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수와 소수의 관계를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분수를 소수로 고치면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로만 분리되는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수의 탄생으로부터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분수는 정수와 정수 사이의 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단위는 정수 사이를 10과 100과 1000 등으로 잘라 더욱더 섬세하게 표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분모가 10의 배수 단위는 정확하게 표기가 되는 유한소수가 되지만 아무리 쪼개어도 그 점이 쪼개어진 점에 속하지 않으면 순환소수로 표기됩니다. 보기에서 10분의 1과 11분의 1의 차이를 확인해 보세요. 11분의 1을 소수로 나타내면 0.0909로 반복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10분의 1의 소수인 0.1보다 작으며 어림수로 0.091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분모가 10단위보다 100단위로 쪼개서 비교하면 거의 같은 수라고 보면 되는데 분모와 분자가 하나씩 작은 99분의 9가 됩니다. 그럼 반대로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환마디입니다. 보기에서 순환마디가 하나인 7일 반복되는 순환소수인데 무한하게 반복되는 순환마디를 없애는 과정입니다. 양변을 순환마디만큼 곱해주고 양변을 빼주면 순환마디는 없어지고 A는 9분의 7이라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순환마디가 2개 이상인 경우의 순환마디 제거 과정을 보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순환마디가 2개인 경우는 양변을 100으로 곱하고 만약 3개인 경우는 1000을 곱하면 되겠죠? 어떤 경우에는 순환마디가 소수점 바로 다음부터 시작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먼저 순환마디가 소수점 첫 자리부터 시작하도록
양변을 곱해준 다음에 앞에서와 같이 순한마디에 해당하는 10단위를 곱해주고 양변을 빼주면 보기와 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분모와 분자의 수의 변화를 이해해보세요. 다음 분수 중에서 유한소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앞에서 분수 중 유한소수는 정수와 정수 사이를 10단위로 쪼개었을 때 그 점에 위치한 것들이 유한소수가 되므로 10의 소인수인 2와 5만으로 이루어진 분모를 찾으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기하분수로 변환한 후에 따져보아야 합니다. 보기에서 기하분수로 고친 다음 분모의 소인수들을 살펴보면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인 경우는 동그라미 친 2개가 있네요. 이들을 소수로 나타내려면 분모를 10의 거듭제곱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분모와 분자에 곱해주면 됩니다. 수와 문자가 결합된 단항식의 계산에서는 거듭제곱의 뜻을 이해하고 지수법칙을 활용한 곱셈과 나눗셈에 주의하며 풀어야 합니다. 지수법칙도 그 원리만 이해하면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수나 문자가 곱으로 반복되는 경우 거듭제곱으로 표시하며 같은 수나 문자를 미디라고 하고 반복 곱하는 횟수를 지수라고 하여 밑에 위에 작은 수로 횟수를 기록합니다. 이러한 거듭제곱끼리 사칙연산도 가능하며 특히 곱셈과 나눗셈은 보기와 같이 지수법칙이라고 하여 지수 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지수에 숫자를 넣어 계산해 보면서 지수법칙을 이해해보면 좋습니다. 보기 문제는 지수법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제로 문제의 이해력과 해결 능력을 묻는 문제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풀어보세요. 다양한 방식으로 풀이 과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잘 풀어보셨나요? 먼저 문제에서 B가 홀수라는 의미는 좌변을 거듭제곱으로 정리한 우변에서 B가 미치 2가 아닌 다른 수들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좌변에서 소인수가 2인 개수를 찾으면 A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2의 곱으로 연결된 수들의 규칙성을 찾는 것이 창의력을 기르는 길입니다. 좌변의 수에서 분리할 수 있는 것은 2의 순수한 거듭제곱인 수와 그렇지 않고 2의 배수인 수를 구분하면 보다 정확하고 일관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푸셨나요? 이렇게 풀지 않아도 답을 구할 수 있는데 그것 또한 문제 풀이의 좋은 습관입니다. 다항식의 계산은 문자가 다른 여러 단항식을 모아 계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같은 문자끼리 계산하면 되는데 괄호를 푸는 분배법칙과 곱과 나눗셈에서의 지수법칙에 주의하여 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기의 문제는 괄호를 푸는 방식과 분배법칙을 활용해서 간단히 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괄호를 푸는 것도 실은 분배법칙에 의한 것으로 괄호 앞에 아무 숫자가 없으면 1로 생각하고 부호를 따져서 풀어줍니다. 소괄호부터 대괄호까지 부호에 주의하여 전개하면 보기와 같습니다. 숫자와 문자의 곱과 거듭제곱의 표시도 주의해야 됩니다. 3a는 3 곱하기 a. 다시 말해 a를 3번 더한 것이지 곱한 것이 아닙니다. 곱한 것은 거듭제곱으로 표시하게 되니 주의하세요. 오늘은 수의 트리와 요리수의 범위, 그리고 분수와 소수의 관계, 지수법칙에 의한 문자와 수의 정리, 단항식과 다항식의 정리를 배웠습니다. 수학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반복 공부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